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3월 4월 학원에서 심화 이론 강의 진도에 맞춰서 매주 그 복습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거 해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촬영해서 간단히 이동 중이나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귀에다 꽂고 들으시면 가랑비 옷 젖듯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주차는요, 범진행의 목적 파트하고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까지 제가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기본 기출문제 5문항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문제적이 없으신 분들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법률행위 내용이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이란 건 목적을 말하고요.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려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 목적이 4가지 요건을 맞춰야 되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자, 그럼 1번 확정성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그럼 유효죠. 그럼 반대로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확정할 수도 없다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행위 당시 목적의 실현이 가능해야 유효죠. 따라서 행위 당시 불가능한 경우,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죠. 그럼 무효, 이렇게 되겠죠. 2번 틀렸죠. 3번 강행법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이에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강행법규가 전면적 강행법규가 있고 편면적 강행법규가 있습니다. 전면적이라는 건 계약 양당사자 모두 적용되는 거고요. 편면적은 한쪽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년으로 정했다,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래도 기간은 2년인데 단 임차인은 그 1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임차인한테는 강행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4번 강행법규가 2가지가 있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자, 강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 규정이고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강행 규정 중에 단속 규정이라고 위반했을 때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닌 규정이 있죠.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이 단속 규정이 됩니다. 원칙은 효력 규정이고 무효입니다. 5번 무효는 2종류가 있죠.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안 되는, 이게 절대적 무효고요.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절대 무효는 대항할 수 있는 무효, 상대 무효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비진입 표시가 무효이거나 허위 표시, 이런 것들이 상대적 무효다 그랬죠. 원칙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엔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한 게 있죠.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닌 것들 암기를 좀 해달라.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매매,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따위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따위를 작성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겠죠. 답은 3번 되겠죠. 5번이군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이런 건요 우리민법 110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3번 불공정한 행위는 1번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죠. 이걸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폭리행위를 말하죠. 2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행위 당시 사회통력, 즉 상식을 가지고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그랬죠. 3번 공박은 심하게 쫓기는 거죠. 피해자는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해야 되는데 그때 공박은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하고요. 심리적 공박도 포함한다 그랬죠. 4번 피해자 당사자가 공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그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당사자,
이런 걸 주관적 기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5번 중요하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불공정한 행위가 됐어요. 자, 이때 피해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공박경솔 무경을 판단할 것인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데, 원칙은 116조 1항에 의해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궁박만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은 대리인 기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궁본, 경무대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5번이 틀렸네요. 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라고 하죠. 거짓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거짓 증여를 하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이런 게 비진위 표시죠. 동그라미 1번,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비진위 표시가 적용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동산소유권 포기라는 게 있었죠. 동산소유권을 포기할 의사 없이 포기. 두 번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 취소라든가 계약 해제, 취소할 의사 없이 취소, 해제할 의사 없이 해제, 다 비진위 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107조이랑 본문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3번 107조랑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4번 107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 5번 가족법상 행위, 예컨대 혼인이라든가 입양 같은 것들은 당사자의 진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비진위 표시 같은 것들은 적용이 안 되고요. 만약에 혼인이나 입양 같은 것들을 비진위 표시하게 되면 그냥 무효입니다.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하자, 입양의 의사 없이 입양하겠다, 다 무효입니다. 그냥. 답은 1번. 5번 채무자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가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정하여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두었다. 짜고 가장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허위 표시로 무효.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았다. 병이 선이라면 보호된다. 즉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가장매매죠. 1번 갑을사의 매매는 가정매매로 무효고요. 2번 갑을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죠. 자, 3번 조심하세요.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소유권을 선의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선의 취득이란 건 우리 민법 249조의 별도의 제도예요.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동산만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옳은 지문이지만, 병이 선이라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선의 취득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선의 취득 이런 게 없습니다. 3번이 틀렸죠. 4번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죠. 5번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는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것이지 반사회질성에는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매주 학원 진도에 맞춰서 간단히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복습 문제를 제가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고 학원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강생들한테 제공하는데, 학원 다니시지 않는 분들 또는 학원은 다니시지만 해설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